안녕하세요. 보사노바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는 특임연구원 솜다입니다. 조빔과 질베르트가 전 세계에 보사노바 열풍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보사노바 유행을 절대적으로 주도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뮤지션 통해서 보사노바 입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특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대중성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 뮤지션이 조빔이나 질베르트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, 그래서 준비한 6번째 연구 주제, 바로 리사오노입니다. 리사오노는 이름만 들었을 때 딱 일본인이라는 느낌이 들죠. 이름 자체가 리사고 오노니까요. 근데 일본 사람이 어떻게 브라질의 음악인 보사노바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리사오노가 일본계 브라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리사오노는 보사노바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던 62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고요. 그리고 10살까지 브라질에서 쭉 살다가 그 이후에 일본으로 역이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일본에서 살았다고 해요. 게다가 브라질에서 그냥 살았던 게 아니라 리사오노 아버지가 브라질에서 클럽을 운영했다고 해요. 또 바든파웰의 에이전시였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라든지 특히 브라질 음악들이 친숙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리고 1989년도에 데뷔를 함과 동시에 일본의 아주 큰 보사노바 붐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까지도 보사노바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쭉 유지해오고 있습니다. 리사오노의 특징이자 강점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? 리사오노의 가장 큰 강점은 아마 정통성이지 않을까 싶어요. 리사오노가 비록 일본에서 데뷔를 하고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사노바의 계보를 잇는 뮤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건 아마 리사오노가 일본계 브라질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완벽한 발음으로 구사를 하고 브라질과 일본이 두 나라의 정서도 충분히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. 이런 점들이 브라질에서도 일본에서도 결국엔 그 전 세계적으로도 보사노바의 정통을 잇는 뮤지션이라고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또 다른 리사오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목소리일 거예요. 그쵸? 요즘 말로 음색 깡패라고 하죠. 사실 목소리 하나로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리사오노는 그 보컬 톤 하나로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별다른 보컬적인 테크닉이 없이,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더 목소리가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냥 그 목소리 자체가 보사노바를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. 아마 리사오노는 뭘 불러도 보사노바 같지 않을까. 또 제가 이거는 보컬로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. 리사오노가 이제 6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 몇 살이지? 58? 그쵸? 환갑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너무너무 대단한 게 그 데뷔 초반에 그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창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창법이나 보컬 톤 같은 것들도 분명히 유행을 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, 또 나이가 들면서 연륜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자칫 과해지면 좀 느끼함, 올드함 이런 것들로 표현되기 쉽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오노는 데뷔 초반과 똑같은 그 보사노바의 순수함과 모던함, 담백함 이런 것들은 유지하면서 그 감성의 깊이만 자연스럽게 더해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닮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리사오노의 앨범을 같이 이야기해볼까요? 리사오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989년도에 데뷔를 했고 그 이후에 큰 공백기 없이 쭉 꾸준한 앨범 활동, 공연 활동을 펼쳐오고 있어요. 그래서인지
앨범을 지금 벌써 제가 생 것만 해도 34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. 지금 데뷔한 지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뭐 한 1년에 하나? 적어도 1년에 한 장은 꾸준히 냈다는 이야기겠죠. 그래서 제가 리사오노가 34장의 앨범들이 어떤 앨범들인가 쭉 한번 봤는데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 음악 장르의 보사노바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통 브라질 보사노바 레파토리들 이외에도 뭐 재즈 스탠다드라든지 유명한 팝송들, 심지어 뭐 아시아 국가들의 곡들이나 하와이 음악, 프렌치, 이탈리아, 라틴 진짜 전 세계의 음악들을 다 보사노바화, 리사오노화 시켜서 앨범들을 내고 있어요. 심지어 아리랑도 있는데 꽤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보사노바가 워낙에 짧고 굵게 반짝했던 음악인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이 참 눈에 띄고 그런 앨범들이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. 이 앨범 중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앨범 2가지를 골라왔어요.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트리뷰트 앨범이긴 한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패스하고 얘기를 할게요. 첫 번째 앨범은 보사카리오카라는 앨범이에요. 뭐 리사오노가 물론 전 세계 음악들을 보사노바화 시켜서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브라질 레파토리가 제일 좋아서 아직은 그래서 이 앨범 들고 왔는데요. 이 앨범은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딱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텐션의 보사노바예요. 너무 재즈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원색적인 느낌도 아니고 정말 이건 리사오노의 보사노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려고 들고 왔고요. 특히 마지막 트랙 파우피치 인펠리즈는 개인적으로는 좀 브루나가 추구하는 보사노바의 이미지랑 잘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 꼭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 앨범은 보아스 페스타스 2 앨범입니다. 펠리즈 나탈이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는데요. 펠리즈 나탈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이라는 뜻이겠죠. 저는 크리스마스 앨범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12월에는 캐롤만 듣는 편인데 이 앨범은 제가 12월에 꼭 듣는 앨범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보사노바의 여왕 리사오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? 리사오노는 워낙에 뭐 OST라든지 CM송이라든지 뭐 방송의 배경음악 같은 것들로 자주 나오는 음악들이라 그렇게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. 아마 보사노바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리사오노의 곡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리사오노는 비교적 한국에 자주 오는 뮤지션이기도 해요. 몇 년 간격으로 한 번씩은 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직접 공연을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. 안녕.